사주는 명백하게 현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계에서 우리는 이제 현상계에서는 이 몸이 나타나고 있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있고 몸과 생각이 이 내가 알 수 없는 생각 밖에 운명으로 전개돼요. 운명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너머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내 몸과 생각과 운명 너머에 살아있음, 그 생명이 이걸 이끌고 있다고 하는 초월적인 것을 보는 게 깨달음인데, 이제 깨닫고 나서도 우리는 다시 또 산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눈을 떴지만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는 현상계의 일은 이 사주의 정보에 따라서 운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서 언제든지 모든 이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와 대상이 우선 당장 사주에서 육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조상 자리, 이게 부모 형제 자리, 요건 또 배우자 자리, 이거 자식 자리죠. 이런 관계의 정보들이 내 생각 밖에서 이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모여졌다가 흩어지는 이 사연이 이제 내 운명의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는 이게 연출 각본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서도 이걸 좀 보고 이걸 지혜롭게 알아도 올 것을 온다니까요. 깨어나도 올 것을 오는 겁니다. 깨어나도 올 것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났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냥 수용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게 투쟁하지 않을 뿐이에요. 깨어났다. 그래도 깨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는 1차 화상, 경계와 대상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가를 알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 공부에서 사주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주는 공부거리가 꽤 많네요. 오늘 이 사주도 이제 이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주입니다. 자, 본명이죠. 여자분 사주입니다. 경술생에 태어났어요. 경술년, 개띠죠. 신사월에 태어난 겁니다. 신사월, 여름이죠. 초여름, 여름에 태어난 거예요. 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전생에 수성의 별자리에서 놀다가 지구에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명학이기 때문에 추리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적 근거에 이게 수성의 별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편발자예요. 하늘천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로 돌아가는 글자예요. 이게 십간 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하고 맨 마지막 글자인데 요거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팔자들은 하늘을 끊임없이 지향하고자 하는 하늘, 그러니까 영적인 영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개수일간들이 특징이죠. 이 사주는 특히 그러한 운명 정보를 타고난 거예요. 차츰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신은 이게 이제 자식 자리이기도 한데 신은 갑자시로 났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이 개수가 하늘로 가고 있는 글자다 그랬는데 요
띠 자체가 개띠죠. 개띠. 이게 종교 철학의 화개성이라고 하는 별자리죠. 종교 철학의 별이에요. 근데 전생의 조상자리의 인연도 이게 종교 철학의 인연의 기운을 내가 연기적으로 같이 타고난 거예요. 조상의 인연에 의해서 자꾸 종교 철학의 의식이 자꾸 흐르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물은 물이에요. 이걸 물로 보는 겁니다. 개수는 물이야.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개수는 천상의 물이에요. 임수는 지상의 물인데 개수는 천상의 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가 이 비오자죠. 늘 비가 깨끗이 쓸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마당 비자루가 비인데 요거는 천상의 비예요. 깨끗이 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 공간, 인간, 땅에 내려온, 이게 모방자이기 때문에 땅에 내려온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게 신령한 영자예요. 신령한 영자. 영성할 때 이 글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는 그런 영적인 성화, 자기 영적인 성화를 이루고 지상에 이 영성에 비를 내려줘라 이런 이제 자기 잠재의식의 정보가 있는데 이 사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더욱죠. 이제 이게 더우기가 시작됐어요. 더워졌다고.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지상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목이 말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건조한 별입니다. 아주 이게 늦가을의 별인데 개라고 하는 개술은 가을의 끝자락에 있어서 바짝 마른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더운 곳에 나는 뭡니까? 물이에요.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쓸모가 있는 물입니다. 이 운명은 자기 자성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자체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지에서 이 물이 마르지 않는 시원지 그러니까 샘솟고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열기에 증발하겠죠. 그래서 이 지지에서 요 글자 중에서 물이 딱 하나 없으면은 곤란해요.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자시가 이게 물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 사주가 이제 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그래서 실을 이제 잘 타고난 거야. 이걸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주는 무덥고 건조한 세상에 약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나 갈증나 죽겠어 물을 줘야 되는 이런 과거생의 자기 도시행의 카르마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이건 미래죠. 자식 자리에 이거 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좋은 자식을 하나 두게 됩니다. 이런 어쨌든 이거 자식 자리에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시원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조상자리도 내덕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 형제 자리도 내가 덕이 돼줬으면 돼줬지 별로 그렇게. 근데 단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요게 금생수라는 게 있죠. 여기 금이거든요. 이 사주는 이게 조열한데 계속 물을 줘야 돼. 이 나무한테도 물을 줘야 돼요. 요 배우자 자리에 요 나무
나무도 내 지금 초여름에 지금 더울 때 이 나무도 지금 물이 절실한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물 줘야 돼. 여기도 자식 하나도 내가 물을 줘야 돼. 내 덕을 좀 봐야 되고, 그 자식 중에 하나는 원론적으로 나한테 시원지가 되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흙탕물이 되지 않게끔 맑게 계속 샘솟게 해주는 것이 금이에요. 요게 금입니다. 이거 금이죠? 금이 많네. 요게 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생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금생수. 자, 그래서 요게 정인이라고 해서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의 별. 그래, 엄마는 나한테 이제 금생수하고 조력을 해주고, 요건 이제 엄마, 형제, 이모, 외삼촌, 뭐 이런 이제 경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 사주가 첫째 이제 원판은 그렇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이 사주의 스토리, 이제 펼쳐지는 스토리, 전개되는 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신살론입니다. 자, 이 사주는 아주 주목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늘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민족의 별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선천의 귀문 원진살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귀문 원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당의 공수가 같은 공줄 영감입니다. 영감. 근데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 저는 이걸 우리 민족의 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감, 영감, 예지력.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술귀문은 이게 선비적 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갑니다. 글재가 타고난다. 귀문 중에서도 영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가장 시인들이야말로 영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학 장르죠. 소설가보다도 소설가는 뭐 현상적의 상상력을 무한히 반복해서 하지만 시인은 절대 세계에 마치 무당이 하늘에서 영적 공수를 받는 것과 같은 그분이 와야 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술 기문이죠. 그런 게예요. 사술 기문이. 그 별이 자 술중에 신금으로 나갔고 사중에 경금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뭐냐면 금수가 용신이거든요. 요걸 쓰는 건 자기가 요걸 쓰고 있어요. 요걸 쓰는 겁니다. 요거 내가 식신상관을 내가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내가 에너지를 막 쓰고 있는 팔자인데 사실은 지금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이 마를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막 쓰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한데 문제는 내 물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 금이 뭐냐면 이게 학문이에요. 공부.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내 힘을 기울여야 돼. 이게 마르지 않게, 내가 마르지 않게끔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내 물을 갖다가 채우고 있는, 이게 마르지 않게, 옹달샘이 마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인 편인이라고 하는데, 이 정인은 정직하게 바른 공부도 하려고 하고, 편인은 특이한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걸 용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주는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공부예요. 나는 원 없이 공부하고 가겠다. 이것이 자기의 핵심 운명의 화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공부에서 내가 이거 식상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공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운명이. 그리고 교육자 운명이고, 또 활인의 운명이기 때문에, 활인은 여기서 요 월지 바로 앞에 글자가 숨어 있어요, 진이. 요게 뭐냐면, 요게 활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는 일, 교육과 관계되는 일.
또 의료와 관계되는 일, 이런 일하고 인연이 이제 원래 굉장히 많고 그 길로 가야만이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천간에 있는 경금과 신금은 이건 이제 지지에서 뿌리가 지금 금이 요건 금이 아니에요. 요 사중 경금이 있긴 했어도 이게 튀어 올라가긴 했어도 여름날의 경금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게 장생지긴 한데 어쨌든 공부의 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자, 이 계묘일주 자체가 요게 이제 계묘일주들이 일주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식신문창을 깔아가지고 계묘일주들이 아주 생기발랄하고 총명합니다. 역시 또 여기 문창이 이 글을 문자예요. 문창의 별, 또 글을 태어나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글자가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요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을 쓰는 건데, 상관을 내가 표현이 상관, 종교, 철학, 예술, 이거 도화에 있어요. 도화에 종교, 철학, 예술이 또 이게 내 뛰어난 예지력인데 이 상관이 말이에요. 이 상관이 특징이 뭐냐면 늘 새 것을 좋아해요. 조금만 반복되는 건 지루해져요. 상관의 특성이. 그래가지고 새 것, 사람도 새 사람, 물건도 새 것, 이걸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이 뭐냐면 반골기질을 갖습니다. 나에게 틀에 박힌 걸 자꾸 깨려고 해요. 그리고 상관이 뭐냐면 약자한테는 너무 약한데 강자한테는 대놓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기질을 가져요. 이 상관이 요거예요. 자, 근데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주가 신강했으면 이 기질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해수나 자수가 여기에 있으면은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종교, 철학, 반골, 새것 이런 거 끝장을 봐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뒤가 좀 물러요. 이 사주는 그렇게 세지를 못해. 지금 신강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와 지혜로 자기를 무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대운을 지금 거쳐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상관을 바로 앞에서 내가 쓰는 건 이거기 때문에 요거 공부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엄마가 힘, 자격증이 힘, 선생이 힘 이런 거예요. 요게 공부가 힘, 자격증이 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 에너지, 내뿜는 에너지를 뛰어난 안목이죠. 이게 뛰어난 안목이에요. 직관, 영감, 예지력 이런 게 탁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탁 나가서 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 규문살이라고 하는 이것이 약간의 잘 표현되면 천재끼고 잘못 표현되면 또라이기지. 이 4차원이 약간 있는 거예요. 이 규문살이 4차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주의 최대 약점은 신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마음껏 쓸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이거 신강 같으면 이게 기발 날렸습니다. 이미 깃발 날렸어요. 이거 신강한 신약하더니 현재.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수가 오는 게 좋습니다. 금수운, 가을 겨울이 좋다 이거예요. 여름 사주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30년이 뭡니까? 인묘진, 봄이 왔죠. 봄. 나는 지금 봄 에너지는 봄이 여름까지 목생화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이거 좋은 계절이 아니야. 나는 지금 금과 수가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때 이 사주는 공부 천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만약에 수운이 왔다, 요런 운이 오잖아요. 여기 해자축 왔잖아요. 요런 운이 왔으면 공부 전교 1등도 해요. 그런 뛰어난 머리가 있다고. 이 사주. 근데 이거 지금 운이 안 도와준 거예요. 자, 특히 15살에서 35살까지 운이 목토가 이게 개두절각이라고 하는데 토도 나한테 그렇게 썩 이롭지 못하고 목도 나한테 이롭지 못하는 이런 불리한 운에 와서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지난주에 해석할 때 요때 25세나 이때 운이 굉장히 중요하게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이제 이 운명은 이때 운이 좀 불리해가지고 그 자기 능력 발휘가 존재감이 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정축대운도 해자축이 왔는데 만약에 여기가 신축 경자 신축 경자 이렇게 왔더라면 화끈하게 온 건데 천간은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이 왔어요. 다만 지지는 겨울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자, 요거 해수는 나한테 진짜 좋은 거죠. 을목도 이 화력을 불을 크게 지피지는 않아요. 자, 이 사주가 이제 정축대운도 그렇게 한 3모 정도 주는 건데 별로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었고 다만 이게 이제 여기 사유축이 되면서 이제 공부도 더 이제 좀 하게 되고 인수운이 오죠. 자, 이 병자대운은 여기 자대운은 녹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요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신이 나한테 신인계 이렇게 와요. 신인계. 근데 묘는 여기서도 사, 오, 미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묘, 진, 사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죠. 요게 뭐냐면 요게 사회궁이에요. 사회. 부모 형제나 사회 공동체에서 불화, 갈등, 이별, 진로장애가 나를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태아님이 늘 얘기한 늪이야, 늪. 이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장애를 갖게 만들고.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 늘 발동 걸리는 게 아니라 자, 요때도 발동 한번 요 글자가 합을 할 때 요때도 발동이 한번 걸려요. 무게합을 하면서 요때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요때도 요 소용돌이 늪이 한번 걸려요. 세탁기가 짠순이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그때 뭔지 몰라도 자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잘 승화시키면 자기 껍질을 벗는 과정이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뭔지 몰라도 불화, 이별, 진로장애, 갈등, 혼란 이런 걸 겪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두 글자가 요거하고 요건데, 요 글자가 병신 또 요거 합을 하죠. 요거 합운이 올 때 다시 또 이게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요. 이게 좋은 것 같았는데 좋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사회 공동체와 갈등, 불화, 이별, 진로장애 또는 실패 이런 것을 이게 자기 이제 카르마죠 이게. 근데 이때 나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사주가 신강하면은 그것을 막 부딪히면서 가는데 신강하지 못해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혼란 속에서 뒷걸음질을 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이대운에 왔는데 이대운은 지금 전혀 을목이 이런 대운이 오게 되면 요놈하고 합을 합니다. 을경합.
그래서 합이 많네. 요게 발동이 걸려요. 경금, 인수. 요게 발동 걸리는 운에 들어왔어요. 그 이게 남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글자예요. 이게 정인. 이게 엄마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돈이 생기게 되고 엄마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을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인정받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요게 그런 운이고 해수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이 대운이 상당히 좋은 대운입니다. 이 사주에게는. 그 다음에 요 자묘형이 하나 있는데 요 자묘형 요거는 내 배우자 자리고 자식 자리예요. 여기에 형살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이게 이 글자 때문에 살았는데 자, 이 자묘형은 또 이것도 요걸로 이제 형살이라고 하는 게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조정하고 교정하는데 근데 이게 충돌하면서 교정하고 조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선천사주학에서는 무은지형이라고 해서 은혜를 모르는 형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내 배우자하고 자식궁에 있기 때문에 이 형살이 한 번씩 발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서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이것을 해소하는 일은 원래 이 사주가 뛰어난 지혜를 얻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 지혜의 샘물을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자꾸 이 지혜의 샘물을 갖다 떠다 주는 그런 일로 모든 것을 해원하게 되는 팔자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여기 계속 얘기했던 계묘, 문창성, 춘추필법, 묘술은 이게 묘술이라는 글자가 역사에 뛰어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묘술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과거 세계에 공부를 했던 거라서 뭐 역사적인 거라든가 특히 또 우리 민족사에 관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서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미적 감각을 갖게 돼요. 묘술이라는 게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묘술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다재다능한 활인성의 춘추필법의 문창성의 또 귀문 원진 회원의 이런 글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이 땅에서 가장 원을 풀어야 될 게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제가 뭐 꾸며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업력과 카르마를 그대로 이제 리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것도 이 경수는 또 괴강이 보이네요. 괴강. 괴팍하고 강직함이 있다 그런 건데 좀 어머니가 이제 괴강의 별이고 또 나도 이제 공부를 한번 괴팍하고 강직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나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쓰시고 이거는 세상의 지식적인 거 가지고 이 사주는 지식적인 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존재의 본질, 요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것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되고 이 사주는 마땅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 공부의 한이 끝난다. 그거 말고는 계속 갈증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놓고 누차 얘기하지만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지구 여행을 하면서 이런 회원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겠다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걸 가지고 내가 이 망각을 해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를 철저히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차리고 자기답게 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뢰대원, 이 좋은 대원에 이 경종을 발동시키고 술의 천문이 열리는 때예요. 술의 천문성이. 이때 이 절호의 찬스를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경영할 것인가는 이 사주 주인공의 몫입니다. 자, 오늘 공부가 많이 됐길 바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 사주가 네. 회원을 이게 이 회양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습관처럼 살아왔던 낡은 관념, 고정관념을 다 털쳐버리고 자기 사주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그 월주하고 네. 일주가 지금 2급, 3급인가요? 2급. 2급 소용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해담 쌤은 그 정체성의 혼란, 뭐 이별, 뭐 분쟁, 불화 갈등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이 부정적 이면 위에 긍정적인 소용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쪽을 삭힐 때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그 쪽 미생물이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그걸 보면 왜 사람들이 그 쪽 삭히는 것을 보려고 할까? 그 생명력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러한 소용돌이는 생명력이다. 그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진화하기 맞고요. 위한. 그거 맞아요. 예, 그거 맞는데 이게 승화됐을 때 그거 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 늪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러죠. 늪에다 빨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예, 완전히 이 좌절. 늪에서 예. 내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예. 나와서 이거를 분명히 과거 생을 다 털어버리는 인지를 경우가 해야 있다. 돼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주는 선천의 이론으로 보면 이게 재예요. 이게 재격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격. 요거는 재고입니다. 돈 창고란 뜻이에요. 본인 운명에 이렇게 재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재관은 항상 재원이 내가 흔적만전 있는데 강해야 되거든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깊어지고 내 자존의 힘이 세질수록 이 돈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재격사주는 여러분 지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억부법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특히 이렇게 재격사주는 무조건 신강해야 됩니다. 재는 힘이 착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남자 운명의 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운명에서 재는 돈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여자의 속성은 힘 있는 자한테 끌려갑니다. 특히 돈은 센 놈한테 가지 착한 놈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격 사주는 신강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주가 이 돈을 움켜쥘 만한 지혜와 신강한 에너지를 못 갖췄는데 그럼 못 갖췄다고 이걸 다 포기하냐? 아니, 지혜의 힘만 갖추면 돈은 흔적만연하게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분방하니 상관이 영마입니다. 상관.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공부하려고 제대로 하다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금생수 정평인이 있잖아요. 천간에. 그런데 지지에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45세, 55세 이 대운에 뭐 그 전부터도 축, 자, 해 이 지지에 수대운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본인이 주안점 어디다 둘 것인지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물가로 안내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소의 마음이 소한테 네, 달려있지 그렇습니다. 물가로 데려간 목동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목동이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왔어. 이렇게 여기가 물이다.
얘기를 했는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한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